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6일이 되겠습니다. 7월 6일은 세계 키스의 날이 되겠습니다. 뭐 정말 음, 우리나라도 이제 키스데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6월 14일이죠. 뭐 14일이 되면 무슨 데이 하듯이 6월 14일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키스의 날인데 세계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념일에 이제 기념일을 잘 모르니까 뭐 나름대로 세계인들이 또 이제 키스의 날을 정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오늘 7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뭐 또 음력이지만은 음력 7월 6일이지만 바로 1545년 음력 7월 6일 날 을사사화가 있었습니다. 그 조선 4대 사화 중에 하나죠. 연산군 시대에 있었던 그 무오사화, 그리고 갑자사화, 그다음에 중종 시대 때 있었던 이제 그 기묘사화, 그다음에 바로 이제 1545년 명종이 즉위하면서부터 있었던 이제 을사사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앞서서 벌어졌던 그 사화를 통해서 훈구파에 의해서 이제 살인파들이 많이 이제 그 중앙 요직에서 제거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훈구파의 그러한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살인파들이 이제 뭔가가 그 이제 다시 등용이 돼서 이제 요직에 배치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바로 1538년에 이제 기말로 일파가 이제 서서히 이제 등용이 돼 갖고 이제 요직에 배치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훈구파에 의해서 이제 이 훈구파라기보다는 뭐 훈구파가 이제 반사 이익을 본 거죠. 이 기말로를 이제 제거를 하면서 이제 이 바로 을사사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거는 그때 당시 중종 시절에 시대에 있었던 뭐랄까 그 외척 간의 싸움이었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중종이 이제 왕비를 이제 둘을 뒀었는데 둘 다 또 윤씨예요. 그래서 이제 제1 계비인 장경왕한테서 이제 인종을 낳았고, 그다음에 제2 계비인 문정왕후에서 이제 명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척들 간의 그 싸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색당파를 뭐 동인서인, 뭐 남인 북인, 뭐 노론소론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두 외척 윤 씨에 의해서 이제 대윤 소윤이 또 이제 갈라지죠. 정말 참 이게 이제 조선 중기 때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뭐 초중기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 권력 투쟁. 진짜 국민들은, 백성들은 정말 촉은 목표로 어 그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그 당파 싸움에 열중했던 우리 어 조선 시대의 그 어떤 그 참 뭐라 그럴까요? 처절했다고 할까요? 가슴 아팠다라고 할까요? 네, 그런 참 읽어보고도 웃지 못할 그런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죠. 네, 오늘 7월 6일을 맞이해서 을사사화, 그리고 세계 키스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을사사화를 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을사사화는 이제 1545년 7월 6일 음력입니다. 이것도 양력 환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음력이지만은 7월 6일 날 을사사화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을사사화. 뭐 조선시대 때 이제 대표적인 사화가 이제 네 가지 4대 사화가 이제 있었죠. 네. 이제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갑자사화고 그다음에 무오사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좀 훑어봤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중앙 관직에 진출했던 정치 세력을 훈구파와 살인파로 나누는데, 이건 지난번에 그 무오사화 때 말씀을 드렸죠. 훈구파는 일종의 이제 수구 세력이고, 그 살인파는 일종의 그 진보 세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글쎄요, 뭐가 수구, 뭐가 진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들 지배 계급 내부의 갈등은 주로 정치 권력을 둘러싸고 전개가 되었다. 뭐, 저 시대만 그런 건 아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사화는 살인파들이 훈구파에 의해서 화를 입은 사건들을 가리키며 살인이 화의 이제 준말이다. 화가 이제 살인의 화의 준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대기로 보면 1498년 연산군 4년에 이제 모사화가 있었죠. 그리고 1504년에 이제 연산군 때입니다. 갑자사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종 14년 1519년에 기묘사화가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45년
명종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 을사사화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을사사화가 바로 음력 7월 6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을사사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살인파는 이제 김효사화 이후에 중앙 정치 세력이 거의 이제 없었는데, 1538년 김한로 일파가 실각을 한 뒤에 서서히 등용이 되어 요직에 이제 배치가 되고, 1543년에는 김인후가 향약 시행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김한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살인파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기를 선조대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권력을 장악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살인파가 슬금슬금 다시 이제 권력의 세계에서 이제 부상을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자, 일단 1544년에 이제 조광조의 이제 신원 문제가 이제 거론이 이제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가 이제 갈등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뭐 어느 시대고 그 주류와 비주류는 늘 싸우게 돼 있고, 그다음에 권력을 쥔 쪽과 권력을 쥐지 못한 쪽이 늘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뒤집히면은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고인물 상태로 가다가 이제 사회가 부패해지는 거겠죠. 네. 자, 인종 12대 대왕입니다. 1544년에서 1545년까지 참 즉위를 하고, 그 1년도 안 돼서 이제 병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명종이 이제 13대 그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죠. 명종은 1545년부터 1567년까지 이제 재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명종이 왕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또 훈구파와 살인파들 사이에서 이제 벌어졌죠. 자, 일단은 그 중종은 제1계비 장경왕후 윤씨에게서 이제 인종을 낳고, 그다음 이제 제2계비 문정왕후 윤씨에게서 이제 명종을 낳은, 딱 같은 윤씨인데, 계비가 1, 2계비가 다 윤씨인데 인종과 명종을 낳았으니 이게 뭔가 또 갈등이 그 벌써 거기에 예고돼 있죠. 이미 중종대회 외척 기말로를 축출하면서 외척에다 뭐 정실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판을 치다가 이제 중종대 그 외척 기말로가 이제 축출이 이제 됐고, 또 이제 다른 쪽 외척의 힘을 이제 빌렸기 때문에 이제 외척이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다 외척이잖아. 어? 근데 이제 한쪽을 축출하면서 한쪽의 힘을 빌렸으니까 이거 뭐 당연히 갈등이 이제 여기 상존한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이제 명종의 어머니네요. 문정왕후는 그의 족지를 시켜서 김한로가 왕후를 폐하려 한다는 밀고를 해서 이제 김한로를 이제 제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 이제 김한로 일파가 이제 김한로가 제거되고 난 뒤에 공신계가 이제 정권을 장악을 했는데 외척들이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훈구파하고 살인파하고 대립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 권력이 이제 뭐 더 복잡한 그 갈등의 양상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충종의 제1계비 윤씨가 나온 원자가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던 터라. 충종의 제1계비면 인종이죠, 인종. 제2계비 문정왕후가 경원대군, 이제 나중에 이제 인종이 죽고서 이제 명종이 있는데, 경원대군을 낳자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로와 윤원영 형제가 이제 세자를 교체할 음모를 꾸미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권을 놓고서 이제 또 외척들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 그리고 외척이 일종의 그 실세나 다름없기 때문에 또 그 권력을 또 이 탐하는 자들이 붙어갖고 빌붙어갖고 또 온갖 악으로 이제 떨고, 그러면서 또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고 세도를 권세를 누리고 세도를 부리고 이런 그 삶을 살아가면서 반대파의 정말 철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은 벌리는 거예요. 계속 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싸움뿐이 안 되죠. 우리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라는 게 답답함을 주네요. 자, 이에 세자의 외숙인 유님은 세자를 보호하려 했고, 그 외척 간에 왕위 승계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져 유님 일파를 대윤, 윤원로, 윤원영 형제를 소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론소론, 대윤, 소윤.
남인 북인. 이제 뭐 이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제 갈등이 찢어지게 되는. 점점 갈등의 변수가 많아지니까 풀기가 더 복잡해지죠. 자, 그래서 대윤과 소윤의 알력 가운데 중종이 죽자 세자였던 인종이 왕위를 계승을 했다. 인종은 즉위하여 중종 말년부터 진출해 있던 살인파를 중용했으나 제2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권력의 추가 또 휙 돌아가는 거죠. 이에 12세의 경원대군이 즉위를 했다. 12살이 뭘 알겠어요. 모후인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윤원영이 이기, 지중추부사 정순동과 등과 모의하여 명종의 보위를 붙인다는 미명에 을사사화를 이제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참극이 또 한 번 일어난 거죠. 윤원영은 핵심 동조 세력과 결탁하여 형조판서 윤임, 이조판서 유인수, 영의정 유관 등을 양사를 통해 제거하려 했다. 당시 양사는 살인파가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를 반대하자 이기 등은 중신회의를 열어서 오히 3명의 죄상을 아래는 형식을 취했다. 여기에서 일단 윤임은 유배, 유인숙은 파직이 되고 유관은 최차로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홍문관을 비롯하여 양사의 살인파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의하자 이기 등은 3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양사의 권한을 파직을 시켰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물고 물리면서 이제 치는 이제 이제 권력 싸움, 권력 쟁투에 들어간 겁니다. 또 위에 3명을 영모로 몰아내며 귀양을 보냈다 죽이고 이에 종친인 계린군도 관련되었다 하여 죽였습니다. 윤임을 동조하던 살인 10여 명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건지. 당시 살인파는 왕위 계승 문제에서 대체로 인종을 옹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을사사화에서 큰 화를 을사사화는 척신인 윤원영이 권신인 이기와 결탁하여 윤임 및 살인파에게 타격을 가한 정치 보복. 그러니까 이제 살인파가 뭔가 조금 힘을 다시 쓰려고 하다 또 이제 여기서 완전히 엉망이 다 된 거네요. 을사사화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이기 등은 명정의 보위를 붙였다는 명분으로 공신 책록을 서둘러 28명을 일단 의사공신에 보냈다. 따라서 명정 초년에는 이들 공신 집단이 강력한 정치 세력을 이루었다. 소위 논공행상이죠. 내가 뭔 일을 했으니까 한 자리 내놔라. 또 그렇게 한 자리를 나눠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권력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 강력한 유대관계를 갖고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을사사화의 경우 싸움은 외척 간에 벌어졌으나 그 바람에 살인파 다수 제거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참 살인파는 이래저래 그냥 순환을 겪습니다. 자, 사화는 대개 훈구파와 살인파로 나눠지는 지배계급 내부의 세력 다툼으로 부분적으로 정치론에서 차이가 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일어난 사건이었다. 비록 살인파가 화를 당한 것이나 을사사화는 외척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정치적인 갈등이었다. 뭔가 훈구파와 살인파의 어떤 대결이라기보다는 이 외척이 싸움을 벌이는데 거기에 끼어갖고 이제 살인파가 이제 화를 당한 그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모티콘이 노 하는 그런 표정을 질까. 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세계 키스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기념일은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키스데이가 6월 14일이죠. 5월 14일 장미 로즈데이를 지나고 6월 14일 날 키스를 나누는 그런 키스데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 그 세계 키스의 날은 바로 오늘 7월 6일이겠네요. 키스데이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뭐 방송을 약간 이 영상을 소개하는 식으로 이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비록 음력이지만 7월 6일 을사사화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양력 7월 6일인 세계 키스데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